젊음과 혼을 다 바쳐서 이렇게 세운 회사가 IMF 시대를 맞이해서 부도가 났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 해는 참 1월달은 잔인했는데 위완 6.2의 태풍이 직장을 부도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라와 경제와 사회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런 이렇게 참 편안하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호국불교, 국태민안을 위한 연불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쌓아온 공적이 일시에 무너져 버렸고 상장되었던 그 유명했던 기업이 졸지에 부실 기업이 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의 폐장은 말이 없습니다. 부도난 기업의 임원은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매일 술로 고통을 달랬고 어느 날 만취 상태에서 귀가한 나에게 아내가 슬며시 쪽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경매 처분 절차 통지서. 기절할 정도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도난 회사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죠, 당연히. 회사가 망가지는 것도 가슴 아픈데 이건 집까지 이제 쫓겨나게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연불 가끔씩 가다가 연불하던 그는 부처님, 이거는 너무 잔인합니다. 제가 비교적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침대에 엎드려서 꺼이꺼이 울었던 것입니다. 마치 인생이 전체가 경매 처분당한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사면초가했어요.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죠. 자기가 사장이니. 내가 개발하고 내가 판매한 자동 현금 입출기에 대한 책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신속한 애프터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은행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돈 현금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개월째 급여와 교통비조차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의 불만은 최고조로 당했죠. 당연히. 나는 10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선언했어요. 자동화 기기는 애프터 서비스가 생명이다. 우리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우리가 비록 월급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부처님께 연불할 테니 구원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다. 그 즈음에 한 지인이 회사를 찾아와서 나에게 솔깃한 정보를 주었어요. 저 강원도 동해시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과거의 미래를 훤히 끼워볼 수 있고 또 아주 기가 막힌 처방까지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일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진대요. 그 사람한테 가면. 토요일 아침에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여보, 우리 바람이나 한번 쐬러 갑시다. 집도 경매에 넘어가는 판에. 그리고 달려서 빨간 깃발이 꽂힌 바로 그 용하다는 무당집 앞에 도착했어요. 이 점쟁이가 아주 쪽집게라는데 저만 한 번 봤으면 싶어. 요즘 도무지 되는 일이 없잖아. 근데 아내는 한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뜻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도 불자인데, 자, 우리 점심이나 먹고 다시 옵시다. 아내와 함께 다시 점심을 먹은 다음에 다시 무당집에 갔어요. 이번에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곳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내가 불자 생활을 해온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여보, 무당집에 들어가는 게 내키지 않지요? 저게 한 가지 묘안이 있어요. 내일부터 당신이 다니는 절에 우리 둘이 같이 연불 기도하러 갑시다. 여기 가느니 아예 부처님한테 한번 올인해가지고 한번 매달려 봅시다. 아내의 권유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점을 보느냐, 새벽부터 연불 기도를 정성껏 드리느냐, 아주 중요한 선택이 내 눈앞에 놓여 있게 됐어요. 아내의 말이 옳지 않았겠습니까? 회사와 가정이 모두 깨질 이 초비상사태에 한가롭게 늦잠을 자고 있다니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난데 우리 회사 직원들과 내 아내와 내 가정과 이게 지금 큰일이잖아요. 어떻게 책임을 진단 말인가. 잠을 극복하고 새벽 연불하러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일으키겠는가. 말로만 힘들다고 하소연할 뿐 근본적으로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가 아닌가 하고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늦잠 자던 버릇을 싹 고치고 어려운 환경에서 아내가 깨워주면 얼른 일어나서 챙기고 절로 쫓아가서 연불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뭐 회사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술 파트너, 우리의 기술을 서로 주고받는 일본의 후지스 프론텍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부도를 맞았다는 것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회사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나 우리도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자본금 100%를 투자해서 한국에 법인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IMF의 찬바람이 최고조로 다른 시점에서 외국의 기업의 투자 유치가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회사 설립은 자산 인수 방식이었고 고객에 대한 무한 책임을 실천한 기업, 환경이 어려울 때 책임을 회피하자는 기업의 배려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의 그 회사에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7월 4일이었는데요.